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 2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월세를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폐지와 확대 재지정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를 2,566억 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 가까이 갈등을 벌인 양측을 중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이 SNS나 아니면 메신저를 보면 이 지브리풍으로 바꾼 애니메이션 프로필 사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챗 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올리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풍의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 시스템을 활용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정말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챗 GPT 사용자가 최근 2주 만에 그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바를 언어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사진만 올리면 이용자의 의중을 파악해서 챗GPT가 그 예쁜 그림으로 변환시켜주는 건데요. 요즘 이렇게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면 우리 부동산에도 이런 챗GPT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굳이 하나하나 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부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잘 설계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런 챗 GPT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째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잠깐 날이 좀 흐린 것 같은데요. 이런 날에도 또 여러분 부동산 투자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제 급격한 이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의 월세 전환율과 그 다음에 전세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지금 전환이 지금 급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목돈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거 비용은 증가를 하고 또 시드머니를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도 점점 이제 사라져 이제 가는 거죠. 자, 최근에 지금 이제 뉴스로 보면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의 지금 급격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나 이제 이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 126%.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그 보증보험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증보험 이제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전세 2억 5천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공시가격 126%에 만약에 전세를 또 맞추게 되면 2억 한 3천, 4천 정도로 이제 전세가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2억 5천짜리를 2억 3천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월세로 받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반보증부 월세로의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주거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참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 같은 경우가 주거 비용이 좀 저렴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세 살다가 그다음에 전세, 그다음에 매매로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원활한 또 이게 주거 사다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나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뭐 2030 세대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이제 소액으로 또 선점해놓고 또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향후에는 또 아파트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기회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방송제 시청하시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부동산계의 챗 GPT 예,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예,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 전화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예, 상담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그 기회가 찾아올 텐데요.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기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정창근 대표와 함께 조금 더 투자 이야기 깊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니 해도 가장 관심받고 있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 이제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최근에도 지금 올해 2월 달, 3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재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잠실 엘스라던가 리센츠,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지회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잠실동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구역 해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반등이요 거의 한 3, 4억 정도가 이제 거래가가 올랐습니다. 예, 그만큼 거의 한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 5% 정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도 높아진 건데, 근데 이 재개발 지역을 보면요, 예, 재개발 지역을 보면 1억에서 3억 사이에 상당히 유망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입지를 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당히 노후도도 높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도 높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재개발 쪽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선점을 이제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요, 제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제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재개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예,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요건도 많이 좀 변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사업 진행 절차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려면 재개발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재개발의 과거와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이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재개발에 대한 변천사, 그리고 도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까지도 제가 공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흐름을 공부해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는 어떻게 좀 재개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래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현재 황학동에서 네.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네. 올여름 8월에 전셋집 계약이 만기라 음. 내 집을 좀 마련해 볼까 하고 아파트를 보고 있는 중인데 네. 14억에서 15억 선으로 좀 찾고 있어요. 네. 직장이 동대문 쪽이어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음. 아파트는 저 금호동 두산 아파트하고 네.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32평을 기준으로 금호 두산은 네. 13억 정도이고 음. 행당 한진타운은 15억 정도 하는데 네.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을지 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제는 좀 내 집 마련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금액에 맞춰서 보신 아파트가 금호동 두산 아파트,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인데 금액이 차이가 그래도 한 2억 정도 벌어져서 어떤 걸 좀 선택해야 투자 가치도 더 있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증 좀 풀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행당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그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금호동에 있는 이제 두산 아파트인데 지금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 기준 한 15억 정도 지금 가고요,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가죠. 네. 예. 자, 근데 두 개 다 사실 입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금호 예.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3호선 금호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행당 한진타운도 지금 행당역 바로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또 왕십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커트러블 역사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성동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행당 한진타운, 금호 두산 아파트 중에 지금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직주 근접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선호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 뭐 3호선 이제 금호역 앞에 있는 금호두산도 바로 그 다리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지금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도 또 지하철 품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둘 다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둘 다 좋은 지역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지금 왕십리역이 지금 그러니까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지금 커트러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 왕십리역은 앞으로 이제 GTX라던가 동북권 경천철 무려 앞으로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사실 한진타운에서 여기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가 역광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직주근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철과의 접근성인데 둘 다 좋은 지역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금호 두산보다는 행당 한진이 제가 볼 때는 직주근접성은 더 높아 보여요. 네, 첫 번째로.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2억 정도가 높아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은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인문적인 환경은 어떻게 보면 주거벨트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된 지역이랑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그냥 다세대, 빌라, 연립 이렇게 저층 주거 지역으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랑 이 두 지역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벨트가 더 인문적인 환경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겠죠. 예, 근데 둘 다 이제 금호두산도 마찬가지고 행당 한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주거벨트는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아파트 주거벨트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래도 또 비교를 한번 해야겠죠. 인문적인 환경은 과연 어떤 쪽이 그러니까 금호두산이 낫냐 아니면 행당 한진이 낫냐 이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이 상당히 좋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뭐 엔터식스라던가 이런 거 대형 쇼핑몰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예, 예, 예. 또 이쪽 같은 경우는 주변에 왕십리역 주변이 또 상권이 또 고도로도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두산도 좋기는 하지만 한진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억 정도 지금 이제 갭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그러면은 당연히 뭐 두 개 아파트 중에 그냥 뭐 가격 높은데 그냥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시려면은 저한테 전화 안 하셨겠죠. 그죠? 예. 그런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투자 가치를 좀 더 보시면요. 투자 가치를 좀 더 보시면 금호 두산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요. 자, 이 금호 두산이 또 하나의 또 핸디캡이 있어요. 이 금호 두산이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주차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세대당 1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주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진타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없고요. 예. 근데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금호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자,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건축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네요. 그죠? 얘가 예. 이 금호 두산이 94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재건축 가능 연한 다 찼어요. 30년. 아, 예,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가 금호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 주차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재개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속 통합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짜투리탕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 모아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지역에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 방식도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도 역세권 지역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이 금호 두산이 금호역 바로 앞에 있죠. 예. 얘는 앞으로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또 역세권에 대한 사실은 또 그 열망도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 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예, 나중에 재건축은 얘가 훨씬 빠를 거예요. 금호 두산 아파트가.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금호 두산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아니면 그냥 나는 좀 또 주차도 편하고 그냥 더 편한 데 좀 살고 싶다. 예, 그러면 한진타운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 예. 목적이냐,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크냐, 아니면 거주의 목적이 크냐에 따라서 두 아파트는 약간 틀리거든요. 예, 근데 투자 목적이면 좀 이제 금호 두산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아이고, 되셨습니까? 아유, 큰 도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께서 네. 그 나중에 개발될 만한 지역에 그 제 명의로 그 소액 빌라 투자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 동대문구 용두동이랑 신당동 쪽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용두동은 그 동대문구청 뒤에 39번지 요쪽 라인에 네. 그 신축 투룸이 한 5억 정도 하고 네.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3억 정도면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신당동은 그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에 네. 보니까 신축은 별로 없는데 한 5년 된 빌라가 지금 4억 8천에 나와 있고 네. 2억 5천 전세가 들어가 있어서 2억 3천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이거 두 개 중에 좀
지역 중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니까 투자 네. 목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재테크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용두동 39번지 일대에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신당동의 약수역 중간쯤에 2억 5천 정도, 2억 3천 정도의 금액으로 들어가느냐 어디가 좀 더 좋은 지역일지 투자 가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좋으시겠어요? 네, 부모님께서 네, 투자도 시켜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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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용두동 쪽, 그 동대문구청 뒤편 쪽이죠. 여기 용두역 2호선 네, 뒤편 쪽 네. 여기가 용두동 39번지 일대거든요. 예. 네. 자, 여기가 예전에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했다가 이제 공공재개발이 이제 여기 이제 소유자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요. 반대를 또 네. 무산되고 최근에 새롭게 이제 뭐 신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인근에 보면 청량리역이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바로 옆에가 여기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잖아요. 네. 예, 전농 답심리 뉴타운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거고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 용두역 바로 앞에 있죠. 근데 이제 용두역이 2호선 이제 지선이죠, 지선. 그죠? 네. 얘가 지선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용두동이 이렇게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신당동은 지금 아까 청구역이랑 약수역 사이요? 청구역이랑 약수역 그 사이던데요. 여기에 지금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좀 인접을 해 있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네. 여기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역세권이 다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죠? 예. 네. 신당역 더블 역세권, 청구역 더블 역세권, 약수역 더블 역세권. 그다음에 여기 요 일대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뭐 신당 19역 벌써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됐고 여기는 지금 투자 금액이 10억대 이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건너편에 청구역 바로 앞에 있는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안 알아보셨죠? 네. 아직 몰라요. 여기 신당 8구역에서 이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33평 조합원권 매수하시려면 추가분담금 네. 합쳐서 한 18구역 정도 들어가요. 네. 예, 상당히 높죠. 예, 갑자기 네. 막 2억, 3억 투자 생각하다가 그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2, 3억 갖고 이제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네. 자, 뭐 지금 보니까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한 30대 초반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투자도 처음이시죠? 네.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신당동하고 네. 지금 vs 그다음에 용두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네. 먼저 투자 금액은 신당동이 훨씬 싸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신당동하고 용두동에서 만약에 똑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네. 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죠. 네. 네. 아파트 공사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파트 공사비는 똑같은데 이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의 가치가 틀려지거든요. 네. 우리가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아까 옆에 그 전농 답신인 뉴타운이 있었죠. 네. 예, 전농 답신인 뉴타운이 33평 기준 얼마 정도 가냐면 대략 한 15억 전후 가요. 네. 그런데 신당동은 지금 얼마를 지금 보는 지역이냐고 하면 앞에 신당 8구역 있죠. 네. 신당 8구역에 저희가 입주 때 시세를 23, 4억 정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금액은 신당동이 적은데, 그죠? 네. 적은데 우리가 나중에 아파트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죠? 네. 입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럼 신당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 더블 역세권에 강남 접근성 좋고 또 도심가의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나중에 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럼 어디가 좋은 거예요? 높은 지역 거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 내가 똑같이 2, 3억 정도 투자하는데 내가 나중에 네. 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네. 틀려요. 지금 막 한 7, 8억의 차이가 나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신당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모든 투자는 그래요. 모든 투자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를. 네. 예,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좋은 지역에 가성비가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재개발에 대한 것들도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지역 비교는 해드렸지만 요 신당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또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요. 노후도가 네네. 지금 30년 노후도가 다 70% 이상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입지적으로 네. 보면 아마 앞에 지금 뭐 신당 8이나 신당 19역 여러 구역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얘가 가장 대장주가 될 지역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많은 노선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W역세권, W역세권, W역세권이지만 우리가 또 일자리가 많은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그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의 접근성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 이쪽 5호선 라인은 지금 강동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2호선 라인은 잠실 거쳐서 송파도로 그러니까 잠실 거쳐서 이제 강남도로 오는데 지금 여기 약수역에 지금 3호선 라인은 바로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도 여기가 가장 좋고 네. 그다음에 여기 신당동 바로 뒤편에 혹시 그 장충동 족발촌 아세요? 알죠, 족발타운? 알아요. 예, 근데 네. 거기 뒤편에 가 보시면은 어때요? 다 고급 주거 단지죠. 네, 맞아요. 막 큰 주택들 많고 대저택들 많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가 그렇게 고급 주거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제가 지도상으로 파란색이 표시 바로 여기 뒤에가 장충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 고급 주택가가 있는 것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원요. 예, 여기 바로 아. 옆에가 지금 이제 장충당 공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이렇게 이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고급 주택가가 있는 데가 추려보면 좋은 지역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네. 어디냐면 서초동의 서리풀공원 주변들, 그 다음에 아, 네. 용산의 이태원동 주변, 그 다음에 네네. 도심의 장충당공원 주변, 여기 장충동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또 이제 고급 주택가죠. 네. 즉 뭐예요?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약수역하고 청구역 사이는 또 장충당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숲세권이에요. 아,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지금 신당 19역, 신당 13, 여기 신당 14, 신당 8구역, 여기 또 공공재개발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용두동도 나쁜 지역은 아니지만 보시면 용두동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지역은 청량리역 주변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네.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가 대장주 역할은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신당동은 보고 계신 지역이 거기 신당동 내에서는 가장 대장주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입지라던가 앞으로 내가 개발이 됐을 때 투자 수익이라던가 그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나요? 답이 나왔죠? 네, 신당동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시고요. 예, 투자를 네.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서 신당동에 손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혼자 하면 조금 불안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나서 좀 더 안전한 투자 계획해 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 지금 한 곳에 좀 투자하라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가격이 오른 강남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 제2의 부촌으로 떠오른 이 용산 지역을 투자처 1번지로 뽑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 용산 지역이 제2의 부촌으로 떠오르게 됐는지 오늘은 그 용산 이야기를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용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용산의 또 투자처에 대해서도 한 곳 정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용산 하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용산 얘기만 하면 조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용산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은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압구정이라던가 반포라던가 뭐 잠실 일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고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이 아주 좋은 지역인데 우리가 투자 금액별로 소액, 중액, 고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은 전국구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전국구 시장.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많고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용산. 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용산의 유상은요. 자, 우리가 지금 서울 도심권,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을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3도심에서 우리가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주택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당연히 주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용산은요. 왜 좋냐? 간단합니다. 3도심의 정중앙.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지역이죠. 그죠? 예. 근데 그 지역이 아직은 개발이 안 끝난 미개발 상태니까. 그죠? 그만큼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용산이 가장 탑입니다. 예. 그래서 용산을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을 보시면요. 용산은 이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좌측으로는 서울역부터 캠프킴, 용산역까지 여기가 지금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쪽은 좌측으로는 업무축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으로는 그러니까 한남로타운 쪽으로는 국제문화 교류축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축이 용산의 가장 큰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개발 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철도 지중화, 그 다음에 뭐 용산 지하도시 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산의 가장 큰 개발 축은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요 국제문화 교류축이 지나가는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반포대교 축이에요. 그러니까 녹사평대로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녹사평 대로 쪽이요. 앞으로 용산에서는 가장 부촌이 될 지역이에요. 즉 부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 지역입니다. 왜?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상 용산의 유상은 그냥 3도심과 똑같습니다. 그냥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용산 대통령실이 유치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은 그냥 국가 상징 거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를 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주택 탑10 중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단독주택 탑10 중에 2024년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산이 탑10 중에 7개가 있어요. 지금 한남동, 그 다음에 또 이태원동, 한남동, 이태원동.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 비싼 그 이제 고가의 단독주택 중에서도 그 중에 탑10 중에 7개가 다 용산에 몰려 있다는 거죠. 예, 이태원동이나 한남동 쪽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의 양대축,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갔죠. 예, 착공에 들어가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중심부 같은 경우는 용적률 1700%대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명실상부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가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후년 정도쯤은 실시계획이 다 나오면서 앞으로 용산 민족공원도 앞으로 이제 그 착공에 이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 민족공원에 들어서게 되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즉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도요. 성수동에 지금 하이엔드급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크로서울 프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자, 그런데 이런 하이엔드급도요. 만약에 서울숲이라는 공원이 없었으면 그런 하이엔드급이 못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주변으로는 다 하이엔드급 주거시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서울숲과 용산 민족공원을 비교를 해보면 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숲은 20만 평, 용산 민족공원은 100만 평.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죠? 예. 자, 용산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용산에서 가장 좋은 이제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서계청파동, 후암동 이런 데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용산에서 가장 부초는요. 우리가 이촌동 라인,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벨트인 이촌동 라인과 한남동 일대입니다. 여기가 가장 부의 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남 루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평 예상 시세를 한 50억대 이상 지금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남동 일대를 보면 한남동은요.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습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그 다음에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좀 가서 여기 이태원동 일대까지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사실은 용산의 최고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거벨트라는 게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남동 일대가 한남루타운이 아직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물론 이제 한남 3구역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철거에 들어가죠. 근데 아직
여기가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한 8, 9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거벨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저는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의 1등이 나인원 한남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저는 사실은 한남 뉴타운 때문에 나인원 한남 여기 주변 지역의 가격이 덜 올랐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주거벨트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가격들이 더 오르겠죠. 더 오를 겁니다. 왜?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 보면 한남대교 쪽으로가 원래 부의 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 아까 국제문화교류축 있었죠? 요 국제문화교류축. 국제문화교류축이 들어오는 요 축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용산의 부의 축입니다. 자, 여기 같은 민족공원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만약에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내년에 지금 입주 예정인데 파크사이드 서울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 나인원 한남보다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원탑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용산공원 동쪽 지구 단위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나면서 수송부 부지도 앞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남 5구역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녹사평대로 쪽으로 해서 또 하나의 부의 축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용산공원 동측 여기가 용산공원 이쪽이 동측이잖아요. 이쪽에 수송부 부지, 대한통운 부지, 정보사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가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를 보시면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신분당선도 그래서 요쪽으로 동빙구역 쪽으로 생겨요. 아까 국제문화교류축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용산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남 바로 앞인데도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근데 동빙구역이 여기 들어서는 이유가 아까 보셨듯이 녹사평대로 쪽으로 해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여기가 국제문화교류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신분당선 2단계입니다. 2단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까 보셨듯이 그 녹사평대로 쪽으로요. 자, 그래서 24년 9월 26일 날, 9월 26일 날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됐는데, 즉 이 내용은 뭐냐? 용산공원의 동측권역 지구 단위 계획은 자, 용산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동측에 정보사 부지라던가 대한통운 부지, 수송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원 동측은 용산공원과 인접을 해 있잖아요. 예, 용산공원과 인접을 해 있으니까 여기를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지구 단위가 작년 가을에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자료를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한남 5구역 쪽이고요. 여기 한남 5구역 쪽이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공원 쪽이고 공원 쪽이고 요렇게 용산공원 동측 지구 단위가 이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냐? 여기에 지금 수송부 부지, 그다음에 정보사 부지, 그다음에 대한통운 부지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1, 2, 3로 해서 이 특별계획구로 정해주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지 이거에 대한 디테일들, 그다음에 하다못해 높이까지도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송부 부지거든요. 이게 수송부 부지인데 이쪽 일대가 다 한남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 공원과의 접근성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도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수송부 부지 옆으로 이제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송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는 뭐 70m. 그 다음에 이 수송부 부지가요. 여기에 이 주변 지역의 뒤에가 여기가 동빙고동이라고 여기가 좀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이 수송부 부지에 여기 보면 전략 용도에 보면 공공 업무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용도가 들어가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수송부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대사관들을 다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쪽이 국제문화교류축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요게 이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 단위 결정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거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산공원과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등을 고려해서 내외부의 주요 동선 및 보행 녹지축을 연결하겠다. 아까 그래서 보행자도로 지금 만들어지죠. 보행자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네 번째 전략. 자,
용산공원 동측권역으로 해서 주변에 노후주택密集 지역이 있으면 정비하겠다. 자율 정비하겠다. 예. 즉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유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용산공원 동측에 일부 지역이 만약에 주택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노후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개발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때요? 당연히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한남 1구역, 예전에 이제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됐던 뭐 한남 1구역, 이태원 1구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한남 1구역으로 삼수 끝에 지금 신통기의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자,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15억 이하로는 없습니다. 물건들이 아예 품귀예요. 예. 근데 거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대 투자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3억대 투자면. 자, 그런데 최근에 신속통합기의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아예 물건이 품깁니다. 아예. 자, 그러면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뭐 한남뉴타운 가격 바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 지역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지금 이제 이 용산공원 동측을 이 지구단위 내용을 보면 자, 이면부는 용산공원 주변 이면부는 다양한 정비 사업 유도를 통하여 자,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주변에 저층 주거 지역이 있고 그 주거 지역이 노후됐다 그러면 그 지역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죠? 예. 자, 여기입니다. 바로 자, 한남뉴타운이 이렇게 있죠. 한남뉴타운이 지금 2구역부터 지금 5구역까지 지금 여기 4구역이고 여기가 5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한남 1구역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된 2월 말일 날 2월 27일 날 신통기획이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자, 여러분들 유엔사 부지 그다음에 여기는 청아아파트 재건축 그다음에 여기가 수송부 부지. 예. 근데 여기 바로 뒤에 동빙고동이 있어요. 동빙고동. 예, 동빙고동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대에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동빙고동밖에 없습니다. 동빙고동밖에. 그렇죠? 예. 이 지역만 지금 저층 주거 지역. 나머지는 다 한남뉴타운에 한남 1구역에 다 지정되고 지금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계청파나 이런 지역들 보면요. 투자 금액이 보통 한 6,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물건을 그러니까 용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하고 용산은 틀려요. 다른 지역하고 비해서 용산은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한 5억 전후면 투자가 지금 가능해요. 5억 전후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입지 대비,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입지인데 입지는 최고죠. 한남뉴타운 옆에 있고 그 한남뉴타운에 그냥 속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함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이 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이 새로운 부의 축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르는 지역인데 개발 압력까지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투자를 해라.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금액이 더 낮아도 좋은 지역이 있다. 예,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대로 된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예, 바로 비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용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동호암동이나 이런 지역들도 투자 금액이 5, 6억대예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 5억 전후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용산 내에서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싼 거죠. 예, 한남 1구역마저도 지금 신속통합기에 선정되고 지금 15억으로도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동빙고동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한남 뉴타운에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 가치를 지닌 그 용산의 한 지역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내일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무료 세미나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인데요.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용산 서빙고동에 그린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부동산이 연락이 와서 자꾸 팔으라고 하는데, 아,
네네. 저는 팔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전망이 음. 어떤 거여서 그러는 건지 좀 네. 알고 싶어서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마 좋은 네. 시그널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앞으로 좀 향후 보유 가치가 있는지 말씀 주신 서빙고 그린파크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이거 그린파크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 2019년도에 33평을 한 13억 정도에 샀어요. 2019년도요. 네네. 아유, 좀 싸게 사셨네요.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한 2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자, 예.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옆에 여기 네네. 서빙구 그린파크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용산민족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바로 옆에가 바로 한남 5구역이거든요. 네. 자, 한남 5구역은요. 저희가 얼마 정도 보냐면요. 대략 50억에서 60억 봐요. 아, 30평대를요? 예, 33평 기준. 네. 예, 한남 2, 3, 4구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50억대 보고요. 예, 네. 한남 5구역은 한 50억에서 60억 사이 봅니다. 아, 근데 여기 네. 지금 20억이면 되게 싼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이제 핸디캡은 있죠. 이제 소규모 단지, 좀 단지가 적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핸디캡은 있지만, 자, 주변 시세하고 앞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주변이 너무 좋아서요. 공원이 바로 그러니까 옆에 공원도 있고. 지금 공원 바로 앞에 예. 있는 거잖아요. 공원 조망 예, 가능하고. 맞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자, 요 지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지금 한남 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면 여기가 앞으로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네. 학군도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 인프라도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예, 주변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앞에가 지금 녹사평대로잖아요. 지금 반포대교 나가는. 네네. 예, 여기가 용산의 새로운 부의 축이에요. 음, 용산의 새로운 부의 축이에요. 여기 그 위에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얘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나인원 한남보다 더 비쌀 겁니다. 네.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여기가 새로운 부의 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요 일대 지금 동빙고역 지금 한강중학교 앞으로 동빙고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냥 계속 그냥 보유를 아니, 하셔야죠. 저도, 네, 저도 팔 마음은 없는데 부동산에 자꾸 연락이 오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언제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아주 급하세요? 아니, 전혀 안 급합니다. 예, 아주 급하지 않으시면 계속 두고 네. 가세요. 아, 계속 한남뉴타운. 그러니까 계속.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그 지역의 현재의 축이 있어요. 음. 지금의 축, 현재의 네. 축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현재 축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는요.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미래의 축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미래의 축에. 즉 변화가 되면서 미래에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지역에 투자를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여기 한남동 일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남대교 방향으로 해서 축이었어요. 부의 축. 자, 그런데 새로운 부의 축이 이 녹사평대로 쪽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부의 축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신흥부촌이 되는 거거든요. 신흥부촌. 그죠? 예. 여기 파크사이드 서울 수송부 부지 한남 5구역 밑에 또 신동 아파트까지. 네네. 예, 새로운 부의 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네. 자, 투자는 어떤 게 잘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부자들이 들어올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이 아닌 소득 수준이 높은 부자들이 들어올 지역을 선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 거를 나중에 비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는 앞으로 부자들이 들어올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얘는 그냥 어차피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또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금액 대비하면 지금 한 10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네네.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를 아, 거니까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네. 보유하세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목소리가 한층 더 밝아지셨네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계속 보유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앞으로 미래 계획 참고하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내일 정창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